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고속열차 SRT의 특실 예매가 쉽지 않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참사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마포구가 메타버스 영상 전자도서관을 건립합니다. 경북도가 개묘년 새해를 맞아 2023 경북여성 신년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서울과 광주를 오가는 고속열차 SRT의 특실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특실이 일반실보다 먼저 매진되는 품귀 현상에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근본적 해결을 위해 특실 좌석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16년 말부터 운행을 시작한 SRT 호남선 열차. 하루 40번 수서역과 광주 송정역을 오가는데 새벽과 늦은 밤을 제외하곤 특실 좌석 대부분이 매진입니다. 2주 전에 이미 주요 시간대 특실 좌석이 동인하다 보니 예매 자체가 어렵다는 불만이 큽니다. 특실 같은 경우에는 잡기가 거의 힘들어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일주일 전만 해도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SRT 호남선의 특실 품귀 현상은 이용객 대비 좌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기업과 병원이 밀집한 수서역 특성상 지방 출장이나 외래 환자들의 특실 이용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SRT 호남선의 특실은 8개 열차 중 단 1개, 33개 좌석밖에 없습니다. 열차 종류와 노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KTX 호남선 특실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용자가 많을 때는 좀 편이 칸수가 좀 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이용자가 좀 편하게 예약도 하고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출발 1시간 전 환불 수수료가 400원에 불과해 일단 예매하고 보자는 행태를 부추겨 특실 예약을 더욱 어렵게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SRT 운영사인 주식회사 SR도 특실 품귀 현상을 알고는 있지만 현재로선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열차량이라는 게 한정이 돼 있고 특정 이상의 공급량 좌석을 늘리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SR은 열차 추가 구매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빨라야 도입 시기가 2027년이라 특실 품귀와 고객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참사가 발생한 지 11일로 1년이 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6명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안전한 사회를 다짐하는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신축 공사 중이던 39층 아파트 외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인근 상가와 도로는 폭격을 맞은 듯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노동자 6명은 대피조차 하지 못한 채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졌습니다. 그로부터 1년, 눈물로 얼룩졌던 사고 현장에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국화꽃이 겹겹이 쌓입니다. 희생자 김인태님. 희생자들의 이름이 차례로 불리자 유가족들은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사계절이 지났지만 한순간에 가족을 잃은 상처는 좀처럼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꿈에서라도 만나고 싶어 노력했지만 야속하게 꿈속에서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당신이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은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 됐습니다. 어떠한 대책을 할 것인지를 컨트롤 타워식으로 나름대로 소방의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안전에 대한 그 부분을 책임져 나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추모식에 모인 유가족들의 바람은 단 하나. 안전에 대한 무관심 속에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저희 가족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시내버스를 타고 건물에 올라갈 수 있는 나라가 광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희생의 가치는 이렇게 낮은지, 그리고 왜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지 그런 시선부터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요.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2023년에도 주민들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는 3월에는 도화동에 메타버스 영상전자도서관이 건립될 예정인데요. 이에 앞서 더 좋은 공간으로 발전하기 위한 현장 점검도 진행했습니다. 마포구는 주민의 학습 욕구와 청소년들의 학습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상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화동의 메타버스 영상 전자도서관이 건립 중에 있으며 북카페 형식의 스터디 카페형 학습 공간으로 조성돼 독서 및 스터디가 가능한 학습 공간으로 활용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날은 학습 공간으로서의 효율성을 확인하고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는 3월에 개관 예정인 마포구 메타버스 영상 전자도서관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전자도서 열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우리 삶과 직결되는 지역과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주민대표죠. 마포구에서 2년 동안 일을 할 주민자치회 3기가 1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는데요. 출발에 앞서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주민자치회 3기의 위원이 선정됨에 따라 지난 5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주민자치회 3기는 내계동 131명의 위원이 위촉됐으며 서강동 34명, 성산이동 31명, 공덕동과 용강동 각각 3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날은 위촉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념사진 촬영,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축하 인사로 진행됐습니다. 2023년 마포구 주민자치회의 주민대표로서 함께 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을의 주인인 구민들의 대표로서 주민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구도 아낌없는 행정적인 지원으로 뒷받침해 드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주민자치회 3기는 2024년 12월까지 2년 동안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치계획 수립 및 실행, 주민총회 개최, 구청과의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청년들이 직접 청년 문제를 고민하고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소통 공론 합의 플랫폼 청년 제안을 본격 운영합니다. 대전시가 대전 청년 포털에 마련한 청년 제안 플랫폼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2년 10월 구축해 약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청년 제안은 청년이 스스로 겪고 있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다른 청년들의 댓글과 공감을 통해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을 이용한 청년 정책 제안은 청년 제안 및 토론, 사전조사, 수기토론, 결과 공개 단계로 진행되며 제안 후 30일 동안 20명 이상 댓글 참여를 받은 제안은 사전조사와 수기토론 결과에 따라 제안 검토 부서의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매월 청년 제안의 댓글로 의견을 제시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경품을 제공해 청년들의 온라인 토론 참여를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국외 출장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벤처투자 전문 금융기관인 실리콘밸리 은행을 방문하는 등 기업금융중심은행과 대전투자청 설립을 위한 분주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실리콘밸리 은행을 방문해 대전시가 추진 중인 기업금융중심은행과 대전투자청 설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1983년 실리콘밸리 내 혁신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벤처투자 전문 금융기관입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은 90개의 연구기관과 카이스트 등이 위치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임을 언급하며 실리콘밸리 은행의 대전투자청 설립 시 출자 참여를 제안하고 향후 상호협력과 투자자문 등 아낌없는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간담회를 마친 이장우 대전시장은 이날 세계 최대 스타트업 플랫폼을 보유한 글로벌 벤처캐피탈 플러그앤플레이 CEO 사이드 아미드를 만나
대전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한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국 라스베거스에서 열린 CES 2023 대구 공동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대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홍준표 시장과 원희룡 장관은 대구의 첨단 산업 중점화부터 신공항에 대한 구상, 그린벨트와 관련된 논의를 위해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변화 등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원 장관은 대구 경북 신공항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예산이 들더라도 투자 대비 효과나 지역에서 앞으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들에 중점을 두고 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국토부가 지정하는 UAM 실증 도시에 대구시와 SKT, 하나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평창군은 군청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갖고 개묘년의 힘찬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2023년 새해 맞이 평창군 기간사회단체 현충답 참배를 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과 사회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평창군청 시무식에는 군수를 비롯한 평창군청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개식을 시작으로 신년사 및 직원 인사가 이어졌고 군민의 노래를 감상하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심재국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민선 8기가 출범한 지난 7월부터 지난 6개월간은 우리 군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기였다면 올 한해는 파악된 군정 상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해 뛰는 시기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행성군이 지역 내 청년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동 인구를 유입시키기 위해 민선 8기 일자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군은 2026년까지 7,133명을 고용해 고용률을 73%까지 올리는 목표를 제시했는데요. 고용률은 15세부터 64세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청년 고용률은 15세부터 29세로 적용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회적 가치 창출 일자리 확대에 3대 핵심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8대 중점 과제는 대규모 기업 유치를 통한 산업구조 개편, 미래 신성장 산업인 이모빌리티 국가전략 산업 육성, 기업 환경 맞춤형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 노인, 장애인, 여성 일자리 강화 등입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북도가 지속가능한 환경 친화적 축수산업 육성을 위해 74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저탄소 축산 환경 기반 조성, 축산과 환경이 공존하는 청정 축산업 기반 강화 등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축산 ICT 융복합 사업과 가축 분뇨 처리 사업을 지원하고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운영을 지원합니다. 또한 어업소득 1억 실현 기반 조성을 위해 양식장 친환경 에너지 보급과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합니다. 충북도가 2023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1차분 온라인 상담과 접수를 진행합니다. 충청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대출이자의 2%를 충북도가 3년간 지원하는 저리정책자금으로 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대출이 이뤄집니다. 올해 특수시책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 가격 업소의 경우 최대 7천만 원까지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상담은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는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곳 방문 접수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가 개묘년 새해를 맞아 2023 경북 여성 신년 교례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날 행사에는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이미자 국회의원 및 도단위 기관단체장과 경북의 여성 지도자 등 6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여성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통해 친목과 화합을 다지고 지난해 다양한 여성단체 활동을 돌아보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새해 힘찬 출발을 기원하는 도립국악단의 대북 공연을 시작으로 새해 인사, 경북 여성단체 활동 영상물 상영과 축하 공연 등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여성, 지방시대 선도 경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경북 여성단체와 경북도의 새 염원을 담은 메시지도 전달했습니다. 김경애 경북 여성단체 협의회장은 여성들의 힘을 모아 경북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철우 경상북도도지사는 성평등 문화 확산을 통해 행복한 가정과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여성 지도자 여러분께서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경북 여성단체협의회는 1980년 창립된 이후 여성 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30만여 명의 회원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2차 전지 산업의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2차 전지 산업 시장의 치열한 패권 다툼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포항시는 관련 포럼에서 2차 전지 산업을 통한 도시도약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은 국내 배터리 전문가들의 정책 자문을 듣고 미래 신산업 2차 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럼에서는 국내 2차 전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2차 전지 산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차세대 전자연구센터에서 첨단 전략산업 2차 전지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했고 국내외 전기차 2차 전지 소재 산업 비전과 과제를 중심으로 한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주제 발표도 이어졌습니다. 이후 패널 토론에서는 에코프로와 포스텍,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산업부 관계자 등이 2차 전지 산업 발전에 관련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등 산업 인프라는 물론 포스텍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연구 인프라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포항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가 전국 최초 3년 연속 우수 특구로 선정되는 등 2차 전지 특화 단지 및 배터리 기업 투자의 최적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2차 전지 특화 단지 지정과 기가 팩토리 유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광주 전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지자체들을 상대로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공동 추진위를 출범한 데 이어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기반 등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향후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국내 전략 산업 중 가장 유망한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컴퓨터 CPU와 같은 시스템 반도체는 3%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정부가 이런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전국에 최대 3곳의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광주와 전남도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에 도전합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공동 전선을 구축한 광주 전남은 혁신도시 한전 유치 때처럼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반도체 전문가들은 전남에서 신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아리백 기반 시설을 강점으로 부각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아리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공장을 설립을 해야 될 때가 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광주시는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조성되고 있는 인프라 강점과 즉각적으로 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넓은 산업 용지 등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저희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경쟁력 제고의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반도체 특화단지. 이번 달 유치 신청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내에 최종 부지가 선정됩니다. 목포 태원 유진운수가 경영 포기와 기부 체납을 선언했는데요. 법적으로 확인해보니 불가능한 카드였습니다. 현행법상 기부 체납은 채무나 담보가 있는 자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용이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지역사회를 협박하는 모양새입니다. 목포 태원 유진운수의 기부 체납 내용을 법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부 체납은 성사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유지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재산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할 경우 조건이 붙어서는 안 되고 사건, 즉 채무나 담보가 해결되기 전에는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담보가 설정돼 있는 재산은 지자체가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적극 대처하겠으며 시민들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은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시민 여론을 수용해 경영을 포기하고 목포시에 재산을 기부하는 모양새 같지만 사실은 기부 채납을 이용해 빚을 탕감하려 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챙길 건 다 챙기고 그 태원 유진 그 법인에 대한 부채 모든 걸 다 시민들 다 떠넘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목포 태원 유진운수 두 회사의 부채는 이미 자기 자본을 초과한 300억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토지와 건물, 차량 등에 이미 담보가 설정돼 있고 더욱이 직원들의 퇴직금을 한 푼도 적립하지 않아 채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실현 불가능한 카드를 내밀며 목포시에 수백억의 빚을 떠넘기려 한 꼼수는 사실상 시민들에 대한 협박이나 다름없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금주를 다짐하는 이들이 많은데요. 단기간 금주에 성공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들기 전 마시는 술은 뇌에서 알파파 패턴을 증가시켜 숙면을 방해하고 과도한 알코올을 섭취해왔다면 수면의 질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수주가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학 전문가는 금주 초반에는 정신적으로 부작용을 느끼게 될 수도 있지만 한 달간 술을 끊고 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2023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마시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